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도대체 암이 뭐냐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셔서 암과 니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구분을 잘 못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암경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초기 불교 암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암경은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초기 불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기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원시 불교 그리고 근본 불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시 불교라는 말은 요즘은 거의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원시 불교라는 말은 거의 쓰지를 않고 있고, 근본 불교라는 이야기는 요즘 책을 봐도 한 번씩 이렇게 근본 불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맞는 이야기는 초기 불교가 가장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 불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초기 불교라고 하는가? 그리고 암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초기 불교라고 했는데, 그럼 이 초기 불교는 도대체 무엇을 초기 불교라고 하는가?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처님 성도 후부터 약 100년까지의 시기를 바로 초기 불교 시기라고 합니다. 초기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 후에 100년까지, 그때까지를 초기 불교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부파불교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 100년 후부터 부파불교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파불교의 그 시작은 언제부터 그 기미가 보였는가 하면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러한 기미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모갈라나 존자 아시죠? 마하모갈라나 존자, 그리고 가사빠 존자, 마하가사빠 존자랑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하모갈라 존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빠에게, 전에 내가 부처님에게 그 공양을 이렇게, 우리가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탁발 다니기가 힘드니까 10일 정도의 먹을 음식을 저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우기 때 비가 계속 오니까 탁발하러 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10일 정도의 먹을 것을 저장하자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셨다라고 마하모갈라나 존자가 가사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사빠 존자는 그 주위에 그럼 다른 대중이 들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다시 물어서 마하모갈라나 존자는 없다, 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부처님에게 건의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하모갈라나 존자의 그 건의가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파불교가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로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마하모갈라나 존자와 그 마하가사빠 존자 두 분이서 이 먹는 음식 가지고 10일 동안 저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00년이 지나고 나서 부파불교 시대로 들어오는데, 이 부파불교 시대가 뭔가 하면 하나의 계율과 율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 율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각각 이제 많은 파들이 이렇게 A파, B파 뭐 이렇게 C파, D파 이렇게 생겨나는 게 바로 부파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뚜렷이 나타나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눕니다. 이 상자부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현재 지금 남방불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얀마나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으로 상자불교가 되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상자부고, 이 대중부가 나중에
이제 우리 대승불교 쪽으로 이제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상자불교와 대승불교. 이 많은 부파불교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두 가지, 상자불교와 대승불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파불교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이 또한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녀가 있었는데 그 한 성녀가 밖에 이제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볼일을 보러 나가는데 그게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니고 전일 때문에 이제 바깥에 볼일을 보러 나가는데 부처님 계율에 보면 12시가 넘으면 공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남방불교 스님들은 12시 이후에 음식을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미얀마의 그 ITBMU라는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하는데도 점심 11시 반에 점심 주고 나서는 저녁을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율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12시 이후에 넘어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한 성녀가 바깥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12시 한 10분 정도 이 정도 돼서 거의 조금 늦었는데 오니까 밥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구가 그 한 장로한테 찾아갑니다. 장로 스님에게 찾아가서 아니 이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고, 내가 내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일 때문에 제가 밖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예 몇 시간이 늦었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늦은 시간이라고 해서 그 공양을 못 먹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그 장로 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장로가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회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장로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결론이 나는가 하면 안 된다. 부처님이 정한 계율은 그냥 그대로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상자부로 발전이 되는 그러한 스님들 한파. 그리고 또 하나는 맞아, 조금 좀 억울하긴 억울하겠네 라고 해서 그때는 해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로 봐서 이렇게 손가락 한마디 안에 해가 들어있으면 그때까지는 밥을 먹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승불교의 기초가 되는 대중부로 이렇게 갈려집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데 어디나 먹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부파불교가 가장 시작이 되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마모갈라나 존자와 마가사파 존자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그 화장하기도 전에 벌써 이 10일 동안 먹는 것을 저장하자 말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제가 아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니까야란 무엇인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도가 여기 있습니다. 인도 동북부 지역에서 그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던 데가 바로 인도 동북부 지역,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불교가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불교가 약 서역 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서역이라고 하면 뭔가 하면 바로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간다라 미술. 대부분 사람들이 인도에서 부처님이 활동을 하셨고 인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부처님 불상을 인도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간다라 지역,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그 파키스탄, 이게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이고 아프가니스탄인데 요 지역에 경계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옛날에 간다라 지역이었습니다. 간다라 미술 지역. 이 간다라 미술은 얼굴은 약간 서양인 얼굴이면서 동양인 얼굴도 약간 가미된 그러한 미술의 형태를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세계 최초로 부처님 불상이 바로 이 간다라 지역, 바로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인도 이쪽 지역에서 일단 서역으로 갔다가
중국을 거쳐서 그리고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는 이걸 보고 북방 계열이라고 합니다. 북방불교. 북방불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불교 불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이 서역에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적었는가 하면 바로 산스크리트어를 기반으로 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산스크리트어가 중국어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가 중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바로 아함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아함어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함경이라고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바로 산스크리트 기반으로 해서 번역이 된 것을 아함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경로를 보세요. 보면 미얀마 쪽으로 해서 바로 베트남까지 이렇게 라오스, 이게 태국이죠.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으로 쭉 끝이면서 이렇게 해서 경전이 또 한번 전파가 된 거,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했다라고요? 빨리어를 근거로 해가지고 빨리어를 기반으로 해서 번역한 책, 그걸 보고 아함이라고 하지 않고 니까야라고 합니다. 니까야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산스크리트어를 기반으로 해서 번역이 된 것을 아함이라고 하고 아함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빨리어를 기반으로 해서 번역이 된 내용을 보고 바로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에 보면 미얀마에서 스리랑카로 불법을 또 배우러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 계를 주고 하던 그러한 홀이 있는데 그 홀을 보고 시마홀이라 그럽니다. 시마홀이 이 계율을 이제 받고 이러는데, 미얀마에서 스리랑카의 시마홀에 그걸 어떻게 그 계를 주는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두 대의 배를 타고 그 미얀마에서 스리랑카로 가다가 거기에 있는 모래를 싣고 옵니다. 스리랑카의 그 시마홀 있는 그 모래를 싣고 오다가 배가 한 척이 침몰이 되는 바람에 뭐 한 80명 정도의 성녀가 죽었다고 제가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불교가 전파되는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인도 서역에는 그러면 불교가 전파가 안 됐느냐? 아닙니다.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왜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르나존자가 인도 서역 쪽으로 가서 불법을 전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나존자는 결국 그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하실 때까지 다시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인도 서역에서 불법을 전파하다가 이쪽 인도 서역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불교의 전파라고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인도 서역으로도 부르나존자가 가서 설법을 했고 포교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시다가 인도 서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티베트 불교, 티베트로 이렇게 전파가 되죠. 인도에서 티베트로 전파가 됩니다. 지금은 티베트이 중국 땅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티베트이 오히려 중국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티베트이 작지만 옛날에는 티베트가 더 힘이 강력해서 그래서 중국을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는 처음에는 티베트 불교에서 중국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땅이 같으니까, 같은 땅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티베트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데, 이때 중국에서 모든 경전, 대승 경전이 만들어질 때 이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뭐 하다못해 천수경에 보더라도 모든 주문들 있지 않습니까? 옴마니 반매옴 하고 뭐 옴침 뭐 여러 가지 이런 옴자 들어가는 주문들이 전부 다 이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대성 경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바로 주문을 넣게 된 게 바로 이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또 다른 말은 밀교라고 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부디즘, 그래서 금강불교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고 전에만 하더라도 티베트 불교도 우리 대승불교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처음에 배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티베트 불교는 금강불교라고 아예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밀교라고 아예 분리를 시켜서 따로, 그래서 상자불교, 대승불교, 그리고 금강불교 세 개로 나눠서 지금은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티베트 불교는 조금 또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중국이랑 가까운데 전파가 이렇게 돼서 중국의 대성경전이, 많은 대성경전이 생겨날 때 모든 주문들이 바로 이 티베트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불교가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되고 했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것은 여기 베트남이 여기 있죠. 베트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은 상자불교 국가도 아니고 대승불교 국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에서부터 해서 미얀마, 베트남까지 이렇게 상자불교, 그러니까 빨리어 기반으로 해서 상자부 불교가 이렇게 전해지지만, 대승불교 중국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베트남과 이렇게 접해져가 있잖아요. 베트남과 접해져 있으니까 대승불교의 영향도 같이 받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 대승불교와 상자불교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불교는 뭐 대승불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상자불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듭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불교가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됐고, 사람들이 도대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다시 일본어로 전해졌죠. 여기 일본어로 전해졌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그 고란사라는 절에서 바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전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함이랑 니까야랑 같으냐? 부처님 말씀이니까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빨리 경전은 5부 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디가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상유따 니까야, 쿠더카 니까야 해서 5부 니까야라고 합니다. 5가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5부 니까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아함은 빨리어 기반으로, 산스크리트 기반으로 한 안경은 4부 니까야로 4부 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부경. 그래서 장하안경, 중하안경, 정일라안경, 자바안경 해서 부처님의 말씀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배치라든지 장하안경에 있는 게 중하안경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전이 아함과 니까야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용도 조금 틀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산스크리트 기반으로 해서, 또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을 거쳤다라고 하면 뭐든지 약간의 중국화가 된다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아직도 중국은 자기들이 중화 사상이 있어서 자기들이 최고다,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 옛날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들 사상이 틀림없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어 기반으로 한 니까야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사실 외국에서도 전부 다 이 빨리어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니까야를 기반으로 하는 경전을 기초로 삼지, 산스크리트어를 해서 중국어로 한역어로 번역됐다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다시 한글로 번역된 이러한 경전은 아함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많이 변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어로 기반으로 된 니까야는 5부 니까야가 있다. 5부 왜 5가지니까. 이 디가라는 말이 기니까 장부라고 하고, 그리고 마찌마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부라고 이야기하고, 상류따 상응부입니다.
뭐뭇에 상응한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상류단 니까야는 어떠한 주제 하나, 업이면 업에 관한 주제를 이 묶음으로 묶어놓고 아니면 뭐 오온이면 오온에 대한 거를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해서 상응부라고 하고, 그리고 안굿다란 니까야는 정일아한경이라고 해서 숫자 1, 2, 3, 4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은 경전이 바로 안굿다란 니까야입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넘어가게 바로 만든 게 바로 안굿다란 니까야고 바로 쿠다카 니까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스크리트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사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5가지 경전이 4군데 섞여야 되니까 배치가 뭐 장안경에 있는 게 예를 들면 니까야에 맞지만 니까야에 있는 게 이쪽에 장안경에 있을 수도 있고 배치가 조금 좀 많이 좀 다르다. 그리고 경전은 총 이렇게 해서 자바안경 1362경, 정일라안경 470안경, 그리고 중안경 222경, 장안경 30경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모든 경전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물론 산스크리트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중국에서 한역어로 번역이 됐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세계 최초의 경전 니까야는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바로 알루위아라라는 바로 이러한 사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알루위아라가 어디 있는가 하면 콜롬보, 여기가 바로 스리랑카의 수도고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캔디 여기에 바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운 페라데니아 대학이 있습니다. 페라데니아 대학이 바로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보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마달레 하는 데 있고 여기에서 마달레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바로 알루위아라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 알루위아라라는 사찰에서 스리랑카에서 세계 최초로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을 왜 해놨는가 하면 지금 현재 스리랑카 상황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까 봐 제가 걱정인데 스리랑카가 그 전쟁을 하고 그리고 애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스님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태어나기는 방글라데시 스님이에요.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는데 요만한 꼬마 때부터 스리랑카 스님들이 이 스님들을 꼬마 때 데리고 와서 스리랑카 스님으로 키우는 겁니다. 키워서 스리랑카 스님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얼굴이 어떻습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 같죠? 저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스리랑카 불교가 유지가 되고 있다. 스리랑카가 불교 국가이긴 하지만 성녀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신도 수는 맨 그대로입니다. 어차피 불교 국가라고 자기들이 자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성녀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던 게 저도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들 하나밖에 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녀 수가 계속 줄고 있죠. 사실 이 문제를 스리랑카 여기에서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알루위아랍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초의 경전이 만들어졌는데 이 경전이 가보시면 압니다. 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계 최초로 그 칠역굴에서 1차 결집을 했죠. 2차 결집, 3차 결집, 4차 결집, 5차 결집, 6차 결집까지 지금 했습니다. 이 6차 결집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바로 미얀마에서 이루어졌는데 양고는 제가 평평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얀마는. 그런데 일부러 굴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굴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당시 때 1차 칠역굴에 가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한 스님이 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뒤가 이렇게 확성기처럼 소리가 울려서 바깥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알아듣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 너의 말이 맞다라고 전부 다 인정을 하면 바로 경전으로 이렇게 적어서 만든 게 바로 알루위아랍니다. 이 왜 석굴에서 했는지 정말 가보면 감동입니다. 감동이고 옛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석굴 안 모양인데 본래 이 알루위아라는 14개의 석굴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개의 석굴만이 남아 있습니다. 석굴 내부에 보면 지금은 현재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뭐 채색도 하고 여러 가지 장식을 많이 해놨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석굴 내부를 제가 그 스리랑카 페라데니아에서 공부할 때 가서 찍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불교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힌두교의 신, 손이 여러 개 달려져가 있는 천수천안 힌두교의 신 아바로키데스바다를 바로 이렇게 벽화에다가 새겨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자불교 전통국가라고도 하지만 역시 어떠한 소원을 들어준다든지 어떠한 상자불교는 기복을 하지 않는다라고 상자불교를 맹신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계 최초의 석굴 안에도 천수천안을 하는 힌두교의 신 아바로키데스바다를 저렇게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맹신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자불교 국가에서 건 한 6년 이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양불교를 알기 위해서 영국의 런던대까지 갔죠. 그렇지만 저는 어느 한쪽도 맹신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자불교와 대승불교가 별반 다르지 않더라. 표현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TV 시청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상자불교가 전통불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승불교가 전통불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두 개 다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 예. 그리고 수행법이 조금 다르고 어디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중점을 두느냐지 부처님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석굴 안에 누워 계시는 와불 부처님입니다. 스리랑카 불상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게 바로 머리 위에 보면 부처님 머리 위에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려고 하면 보면은 바로 이렇게 부처님 머리 위에 보면 이렇게 불꽃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스리랑카에서 만든 부처님 불상이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밖에서 찍었는 그 석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이렇게 부처님들도 모셔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바로 폐역경인데 많은 이렇게 폐역경들이 알루위아라에 그대로 보존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1948년도에 영국이 그 스리랑카를 그때는 스리랑카가 아니죠. 실론이죠. 그래서 실론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차를 그 실론일 때 영국이 실론을 지배할 때 그때 이미 이 원본의 밑가에는 전부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녀를 죽였는가 하면 1만 명 이상의 성녀를 죽였다라고 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 벽화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성녀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찔러 죽이고 정말 영국군들이 이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현재 스리랑카에는 비구니 성가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그 당시에 비구니들은 전부 다 나는 스님이 아니에요 그러고 이렇게 속복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시 기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비구니 상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인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비구니들, 태국 비구니 이렇게 가서 비구니 성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스리랑카에는 비구니 성가가 없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없고 미얀마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선데이 스쿨이라는 겁니다. 이 선데이 스쿨은 일요일 날마다 이제 꼬마들 그러니까 10세부터 17, 18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어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절에 가서 경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스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자들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데이 스쿨이 아마 어릴 때 이 불자의 그 종자를 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면 우리도 어릴 때부터 지금 우리 불교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향세를 걷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느냐. 어릴 때부터 유치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린이집 이런 거를 우리 불교도 앞으로 이 스리랑카처럼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이 선데이 스쿨 이거를 였습니다. 이 학교를 나오는 애들은 스리랑카에 가보면 정말 감동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러고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스리랑카는 아직도 그러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학교 갈 때 되면 가방 메고 이렇게 딱 앉아서 꿇 앉아서 입술을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발에다가 이렇게 가깝게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합장하고 학교를 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불교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해놔놓으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 많지 않습니까? 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이 선데이 스쿨 나왔는 스리랑카에도 물론 그러한 사건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교는 자비를 표방하는 종교이고 그리고 착한 일, 십선업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선데이 스쿨 같이 불교를 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러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스님, 아함과 니까야가 뭐가 틀리느냐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함은 산스크리트 기반으로 해서 이쪽 북방으로 해서 중국 거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함이라면 니까야는 빨려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 남방 쪽으로 상자불교 쪽으로 간 게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그 도표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는 세 가지 불교로 나누는다고 했습니다. 상자불교, 대성불교, 그리고 금강불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자료를 조금 좀 아함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상 그 내용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선데이 스쿨 이러한 것과 같이 우리 앞으로 우리 불교도 어린이 포교에 좀 더 많이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반성과 계획을 가지면서 또 오늘 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